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네. 납치를 할 때 거즈에다 뭐 이거 뿌려갖고 그쵸. 이렇게 그거 가스마치인가요? 그거 제가 진짜 많이 들어본 질문이에요. 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마취제 있으면 내가 먼저 갖다 쓰겠다고. 아, 그 드라마에서만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스가 무의식을 유발하려면 일정 농도 이상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고농도로 산소를 섞어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그렇게 대충 뿌려갖고. 네, 대충 뿌려도 된다고. 대충 뿌려서 되는데, 그것도 효과도 엄청 좋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쵸. 되면 그냥 거의 바로 가요. 그 호흡 마취제가요. 뚜껑 이렇게 열어놓으면 몇 분이면 다 날아가요. 휘발성이 굉장히 좋은 액체로 돼 있거든요. 아마 수수건에다 그 지금 쓰는 호흡 마취제를 이렇게 뿌렸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아마 다 날아갈 거예요. 아, 뿌린 순간 갖다 대기도 전에. 네. 아, 그러면 그런 마취제는 좁은 실내에서 예를 들어서 열어놨다. 네. 그럼 거기 있는 다 같이 잠들 수도 있나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또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 정도의 농도가 되려면 누가 일부러 진짜 작정하고 병 여러 개를 그냥 다 방에다가 다 그냥 바닥에다 그냥 뿌리면 뭐 대걸레도 물 뿌리듯이.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취기에 보면 그 액체 상태로 돼 있는 걸 적당한 농도만큼 조절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기화기라는 장치가 달려 있고 이게 몸으로 들어간 게 다 흡수가 안 되거든요. 밖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술실에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시 마취기를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 같이 수술을 하시는, 집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쵸. 같이 마취가 되면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신 지우는 영수쌤 박영수입니다. 국내 유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더블보드 전문의이고요. 강남에서 문신을 전문적으로 지우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마취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모시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이 마취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마취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걸 한번 쭉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전신 마취라고 부르는 마취가 있고요. 부위 마취라고 부르는 마취. 그 두 개로 나눕니다. 부위 마취는 척추로 마취를 하는 방법이 있고 신경만 마취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부위만 국소적으로 마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척추 마취는 하반신 마취를 할 때 척추관에다가 마취약을 집어넣으면 그 마취약이 척추 신경을 타고 들어가면서 그 부위에 마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밑으로는 다 마취가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치질 수술 할 때도 그렇게 하고 네. 뭐 산부인과 마취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못 걷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일정 시간 동안은 못 갔습니다. 그 척추를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경막이란 막이 있는데 그걸 뚫고 마취를 하는 게 척추 마취고 그걸 안 뚫고 마취를 하는 게 경막 외 마취라고 하는데 그 마취를 하게 되면 지금 까랭님 말씀하신 대로 못 걷지는 않고 안 아프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산부인과에서 무통분만 하실 때나 아니면은 마취를 하긴 하는데 못 움직이게 할 정도는 아니고 그거보다 좀 약한 마취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차단은 예를 들자면 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팔로 가는 신경만 마취할 수 있거든요. 목에서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데 쇄골 밑이나 이렇게 겨드랑이로 해서 이 부위만 마취를 할 수 있죠. 거기서부터는 전부 다 마취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못 움직이는 거죠, 역시? 아닙니다. 이건 움직일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경이 눈에 막 보이거나 그런 신경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대충 감으로 이 부분에 뭐가 있을 거라고 놓는 거예요? 초음파를 보고 할 때도 많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랜드마크가 좀 있습니다. 만져봤을 때 촉지에서 알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일단 부분 마취였고 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신 마취는 네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무의식, 두 번째는 무통, 세 번째는 무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에이카이네지아라고 부르거든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마비의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에이리플렉시아, 반사, 이렇게 무릎 반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생기지 않게 하는 거. 그 네 가지 요소가 전부 다 충족이 돼야지 전신 마취거든요. 대개는 진정제가 무의식을 담당하게 되고요. 무통증은 진통제가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두 개를 한 가지 약이 담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비 상태를 만드는 거랑 반사를 없애는 거는 근육 이완제라는 약을 써서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마비를 시켜 놓으면 우리 숨을 쉴 때 쓰는 근육도 마비가 되기 때문에 기계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관 안에다가 삽관을 하고 기계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몸에 이제 움직임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심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요? 심장의 움직임은 살아 있습니다. 이게 근육 이완제가 내가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근육만 마비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없는, 그러니까 의식만 없애고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 이제 수면 진정 마취인데. 그 네 가지 중에 그렇게 의식과 무통증 요 두 가지만 없애면 그게 수면 마취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저의 개념은 그런데 네. 의식만 없애는 의식화 진정 마취가 수면 마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식만 없앤다는 말은 통증은 살아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의식이 없을 뿐. 맞아요. 네. 네. 자극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시술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자면 내시경 같은 거거든요. 통증이 아주 심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통증을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몸은 반응을 하거든요. 의식은 없지만 굉장히 심하게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환자를 마취를 할 때 의식만 없앨 건지 의식과 통증도 없앨 건지 여기서 움직임까지 없앨 건지 반사까지 없앨 건지는 의사 선생님의 선택인가요, 그러면? 선택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고민을 하는 의사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마취과 전문의 외에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마취과 의사들의 공식적인 모임이 있어요. 대한마취통증의학회라는 학회인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2010몇 년까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만 프로포폴을 이용한 진정 마취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해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입장을 조금 바꿔서 비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위한 프로포폴 사용 지침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적으로 배포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법적으로 이제 의사 면허만 획득하면 모든 시술을 할 수 있게 다 열려 있는 그쵸. 게 우리나라 법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분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 들어주면 또 다른 과에서는 또 뭘 내세울 거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아마 뭐 입법이 됐을 테니. 그리고 마취라는 거의 좀 특수성인데요. 대부분은 괜찮아요. 사고율이 굉장히 낮은데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1년에 강남에서 한 명은 죽는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워낙 수면진정 마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니까 사망사고가 심심치 않게 잊을만 하면 한 번 나고. 위험률은 낮지만 발생했을 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통계 자료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도 확보의 문제예요. 강남에 있을 정도면 그래도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은 병원마다 계시지 않나요? 그럴 것 같죠. 네. 아니에요? 그럴 것 같죠. 예, 네. 아니에요.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마취과 선생님이 거기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 병원에도 이 똑같은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고 저 병원 홈페이지에도 그 선생님이 계시고 이렇게 여러 군데 마취과 선생님이 똑같은 선생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면 물론 훨씬 안전하기는 한데요. 그 마취과 선생님께서 그 병원 안에 몇 방을 보시는지 그것도 문제가 어느 정도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서 다 케어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여러 방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강남의 성형외과에 예를 들어 대형 성형외과가 있는데 수술방이 많게는 뭐 8개 아니면 뭐 10개가 넘는 병원들도 있는데 각 방마다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을 둘 수는 없거든요. 그건 대학병원에서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건 마취과 선생님이 수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하기는 한데 그걸 환자분께서 확인을 할 수가 없죠. 또 일반인들이 이제 뉴스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마취약 하면 또 프로포폴일 거예요. 맞아요.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 프로포폴은 그러면 이 네 가지 뭐 의식과 통증과 그다음에 움직임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프로포폴은 어디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포폴의 가장 큰 단점이 진통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의식만 떨어뜨립니다. 진정제예요. 근데 그 의식을 떨어뜨리는 걸 마치 통증이 조절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하실 수는 있는 거죠. 본인의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뭐 내시경을 하거나 네. 할 때 받는 그 마취도 보통 프로포폴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섞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미다졸람이라는 약은 프로포폴과 조금 기전이 다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진정제이기는 한데요. 프로포폴보다는 작용 시간이 조금 더 늦게 나타나고 조금 더 오래 유지되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외래에서 빨리빨리 이제 환자를 깨워야 되는 경우에는 그 점이 좀 불리해서 대개는 프로포폴을 선호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제 중에 약을 투여한 시점부터 이후의 기억만 없애는 약이 있고 약을 투여한 시점보다 이전의 기억도 약간은 없애는 약이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같이 없애버리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미다졸람이라는 약이 리트로그레이드 암네지아 후행성 기억 상실, 그러니까 약을 투여하기 이전의 기억도 약간 포함해서 없애는 작용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 마취 주사로 이 환자의 의식을 없앨 수 있다는 거는 자금
그럼 이제 현실이 아니라 추리소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 사람이 뭘 보지 말거나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 기억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네. 작정을 하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구간 안에서는 가능하기는 한데 그렇게 또렷한 기억을 없애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언제 쓰이냐 하면 마취중 각성이라는 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의식은 살아있는데 사람이 마비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마취중 각성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본인은 마취가 된 줄 알았는데 의식은 깨어있고 수술은 진행이 된 상태. 이제 그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뇌파 분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뇌파 분석을 해봤을 때 수치가 이분이 마취중 각성이 생겼을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역행성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약을 조금 투여를 해드립니다. 예방적으로.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전신마취 부르고 뭐 수면마취 부르는데 이게 수면마취라고 해서 의식만 없애는 건지 통증까지 없애는 건지 이것도 다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수면 마취 정식 명칭은 진정 마취거든요. 그 진정 마취를 단계를 여러 개 나누는데 거기에는 진통제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일정 기준을 넘어가서 의식이 조금씩 떨어지면 진정 마취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의식은 없어지는데 수술을 할 때 이 사람의 움직임이나 반응 같은 건 또 살려놔야 되는 수술도 있을 수 있죠? 그럼요. 예를 들자면 뭐 손가락 수술이라든지 뭐 무릎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척추 마취나 신경 차단으로 잘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환자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의식을 좀 떨어뜨리고 통증만 없애드리면 움직임은 살아있게 하는 경우가 훨씬 유리한 경우도 많아요. 눈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꺼풀 라인 모양을 보거나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해서 눈 뜨는 걸 반드시 수술 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 수술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의식을 오히려 약간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통증만 없애고. 잠깐 의식을 반만 살려놓을 수도 있나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거.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왜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이 외래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가장 저는 크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약들은 오래 쓰면 반감기 자체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프로포폴은 장시간 사용을 하더라도 반감기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약을 쭉 쓰다가 네. 중단하면은 그쵸. 빨리 깬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다른 약에 비해서 프로포폴이 굉장히 외래 마취에 있어서는 유용하죠. 네. 환자분 빨리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네. 행오버라고 해서 네. 마취가 끝나고 나면 막 토할 것 같고 술 먹고 네. 막 다음날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프로포폴이 훨씬 더 낫고 구역이나 구토 이런 것들도 훨씬 낫고 쉽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그냥 잠자고 일어난 듯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 못 주무신 분들이 많이 찾죠, 그거를. 맞아요. 근데 실제로 잠을 자는 거긴 한가요? 잠을 자는 거기는 하죠. 그거는 약물 남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프로포폴의 약물 남용이 되는 이유가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활성화되면 약간 기분이 좋은 느낌을 느끼시거든요. 자신감 뿜뿜하고. 네.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이분한테 좀 좋게 남으면 이분이 다음번에 또 프로포폴 마취를 원해서 신체가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런 남용의 위험인자인지는 지금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프로포폴을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중독 증세를 일으킨다는 건 아니라는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네네. 그게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수면 마취를 하시고 싶으신데 망설이시는 분들이 이거 한 번 맞았는데 나 중독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때 그분이 중독될 확률은 정말 매우 극히 낮고요. 물론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그분이 프로포폴 남용의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 건 맞지만 나는 프로포폴을 안 하고 싶어 그랬는데 몸이 막 알아서 찾진 않거든요. 네, 그렇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좋았던 기억이 있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저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대장 내시경을 하거든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쓰세요. 근데 저는 그냥 깨보면 회복실이고 뭐 전혀 그런 뭐 좋은 느낌이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약물 남용의 위험성이 프로포폴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걸 의사가 세심하게 관찰을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이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중독이 되는 약물들 뭐 필로폰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의 중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도파민 때문에 그런 거라면 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향정신성 의약품은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똑같이 그렇게 중독성이 있는 것들하고 같이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포폴이 원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정이 된 거고요. 이 효능 때문에
때문에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그쵸. 관리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맞습니다. 애초에 이게 개발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일 때 처음에 쓰일 때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었어요. 그냥 원래는. 마취제였죠. 그렇죠. 네.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프로포폴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사와야 되잖아요. 인정을 받은 그 업체에서 저한테 몇 월 며칠 날 몇 cc 앰플을 몇 개를 팔았다라고 보고해요. 그걸 제가 인수받았을 때 인수받았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떤 환자한테 썼을 때 그 환자한테 며칠 날 몇 cc가 들어갔다라는 걸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이나 그 신분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이라고 하는 것들, 네. 이 마약을 이용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또는 이제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뭐 이 사회 안전을 위해서 마약을 단속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프로포폴 내가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내가 막 프로포폴을 맞지는 않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이 놔주시는 거고 그쵸. 또 의사의 관리 감독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깨는 것도 빨리 깨잖아요. 네. 나가서 길거리에서 엄한 행동을 할 일도 사실 그렇게 없죠. 그쵸. 근데 이건 왜 그러면 마치 사회적으로 내가 수술할 게 아닌데 또는 이게 내시경 할 게 아닌데 맞으면은 거의 이제 범죄자 되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면 때문에 오히려 남용이 조금 더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아, 안전하니까. 그렇죠. 다른 마약들보다 그렇죠. 안전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좀 필로폰을 해야 되겠다. 뭐 마리화나를 해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필로폰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 지금 그럼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얼마 주고 사야 되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프로포폴 마취는 이거 이 정도면 그냥 병원 가서 수면 마취하면 되겠는데 라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맞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프로포폴을 지금 아까 병원에서 맞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프로포폴을 입수를 해서 자기가 그냥 화장실에서 맞고 쓰러져서 발견되기도 하고 아, 관리를 안 하면 또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네. 참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약물 중독자, 남용 환자는 아니에요. 근데 불면증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분은 좀만 더 재워주시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포폴이라는 거가 이제 불면 치료에는 쓰이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그걸로 허가받은 사항도 아니고 치료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러면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만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렇게 불면증이 있으면은 우리가 또 이거 뉴스에서 많이 본 건데 졸피뎀. 우리 그거 보고 돌아다니는 게 더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위험할 수 있죠. 정신 차려보니까 올림픽 대로였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바에야 그냥 차라리 그냥 병원 침대 위에서 그냥 재워놓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않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네. 마리화나가 오히려 술보다 안전하다. 뭐 차라리 대마초가 낫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런 게 합법화된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풀어주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수면 마취를 많이 하지 않아요. 아, 이것도 우리나라에 특화된 그쵸. 문화네요, 또. 네. 프로포폴이라는 약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상용화된 게 90년대거든요. 근데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이 만약에 개발이 안 됐더라면 이렇게 수면 진정 마취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약이 너무 좋아요. 외래 수면 마취를 하기에 너무 특화되어 있는 약이에요. 빠른 진정이 되고 네. 빠른 각성이 되거든요. 네. 이 두 개가 너무 강력한 장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간편하게 다가갈 수 그렇죠. 있고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크게 뭐랄까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 가서 뭐 전신 마취예요, 수면 마취예요, 뭐 어떻게 네. 막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환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아는 게 그 두 단어밖에 네,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통증 안 없애면은 의식은 없는데 네. 몸은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프니까 네. 말도 하나요? 말도 하실 수도 있죠. 의식은 없는데 그렇죠. 잠꼬대처럼. 의도하지 않은 말씀을 네.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항상 그 떠도는 얘기들 있잖아요. 보통은 내시경이죠. 네. 특히 대장 내시경. 그렇죠. 이쪽 할 때 네. 보통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